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가 사실상 총 4골에 관여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반면 해리케인은 첫 헤더골을 기록한 뒤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6일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레버쿠젠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시즌 초반 레버쿠젠과 뮌헨은 각각 3승으로 1, 2위로 선두 경쟁을 펼치는 상황이었는데요. 바이에른으로서는 이 경기에 비기면서 1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레버쿠젠의 보니페이스와 케인과의 양팀 스트라이커 대결이 시작부터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두 선수 모두 올 시즌 분데스리가 무대를 처음 밟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로얄 위니용 생질로아즈에서 활약한 보니페이스는 모든 대회 17골 12도움을 올리며 잠재력을 인정받은 신성입니다. 레버쿠젠에 1600만 유로, 약 225억 원에 영입했습니다.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1도움을 올리며 승리에 기여했고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선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큰 주목을 받은 선수입니다. 190cm의 큰 키와 압도적인 피지컬로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으며 뮌헨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먼저 기선 제압을 한 선수는 케인이었는데요. 전반 7분 뮌헨의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는 케인에게 위치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경합할 테니 케인은 옆에서 나오는 볼을 슈팅하라는 듯 보였습니다. 실제 코너킥이 올라올 때 김민재가 경합하고 케인은 좌측으로 빠지며 쇄도했습니다. 상대 수비수 머리에 맞고 옆으로 공이 흘렀고 케인은 노마크 찬스에서 헤더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지만 김민재의 선견지명이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뮌헨 입장에선 보니페이스를 봉쇄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였는데요. 하지만 우파메카노 홀로 보니페이스를 막기엔 역부족일 정도로 공격력이 대단했습니다. 결국 김민재까지 보니페이스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보니페이스는 주로 중앙과 페널티 박스 기준 좌측에서 플레이하는 성향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수비 범위에 벗어난 지역이었지만 김민재는 자신의 지역은 물론 보니페이스가 허문 지역까지 커버하며 철저하게 막아냈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과거 나폴리 때 보여줬던 폼을 그대로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중앙은 물론 측면까지 철저하게 틀어 막았기 때문입니다. 전반 14분 발이 빠른 호프만이 우측면에서 공을 치고 달리려 했지만 김민재가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어진 레버쿠젠의 공격 상황에서 프림퐁이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김민재의 경기를 잃는 능력은 상당했습니다. 전반 21분 자카가 보니페이스에게 패스를 보냈고 호프만과 2대1 패스를 주고 받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민재가 미리 읽고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해 태클로 패스를 저지했습니다. 또 전반 23분에는 보니페이스의 슈팅을 미리 몸을 날려 태클로 막아냈습니다. 전반 40분에도 보니페이스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반 42분에도 김민재는 프림퐁이 크로스를 올리는 타이밍에 정확한 태클로 공을 차단했습니다. 김민재가 없었다면 3골 이상 차로 졌을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레버쿠젠 공격진들은 김민재를 넘지 못했습니다. 김민재의 압도적인 수비에도 바이에른은 2골을 세트피스에서 내줬는데요. 전반 24분 아크 바로 앞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그리말도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신 수비수들이 동시에 점프했는데도 그 위를 가로지르며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엔 페널티킥을 내주며 한 골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 덕에 필드골을 허용하진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은 올 시즌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팀인데요. 이 경기 전까지 3경기 동안 11골을 넣었을 정도로 화력전에 능한 팀입니다. 필드골을 주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김민재의 활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김민재는 클리어 3회, 슈팅 블락 2회, 가로채기 1회, 태클 2회, 볼터치 118회, 패스 성공률 91%, 키패스 1회, 롱패스 3회, 결정적 기회 창조 1회, 경합 4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7.4점을 받으며 수비진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리케인은 첫 골 뒤에 수비수들의 무처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좌우 윙어들이 개인기를 부리며 번번이 막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중앙에서 케인이 볼을 받으러 나오거나 스위치하려는 모습이 없이 답답한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마치 알아서 돌파해서 킬패스하면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후반 11분 밀러가 준 공이 케인에게 연결됐고 골키퍼와 1대1 절호의 찬스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발끝에 걸렸습니다. 바이에른 공격이 이렇게 느렸었나 의심케 하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됐습니다. 압박도 제대로 안되면서 상대의 역습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스트라이커가 레반도프스키에서 케인으로 변하자 과거 토트넘 스타일로 변하는 듯 보입니다. 결국 후반 40분 1대1 동점 상황에서 푸엘 감독이 케인을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딱 10여 초가 지났을까요? 답답했던 공격을 펼치던 뮌헨을 뻥 뚫리게 하는 골이 나왔는데요. 고레츠카가 좌측에서 올라오는 땅볼 크로스를 정확히 발에 맞춰 골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허용해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바이에른은 빌드업 속도가 느려졌는데요.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지도 못하고 수비가 자리 잡기 전 빠르게 공격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쿠젠처럼 분데스리가 최상급 조직력을 가진 팀에
수비를 억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케인에게 패스를 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엘은 공격은 보통 측면에서 전개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 약팀을 만나면 공격형 미드필더 토마스 밀러가 케인과 호흡을 맞추며 상대 중앙을 공략할 수 있지만 레버쿠젠 상대로 중앙 공격은 거의 전개되지 못했습니다. 공을 잡기 힘들었던 건 밀러도 마찬가지였고 밀러는 케인보다 이른 후반 16분 교체됐습니다. 팀이 슛을 16개 한 경기에서 마무리 패스의 달인 밀러가 키패스를 단 2회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나쁜 수치입니다. 케인을 중심으로 이선 자원들이 활발하게 위치를 바꾸며 상대를 교란하고 수비를 억지로 붕괴시킬 수 있어야 영입의 의미가 살 텐데요. 하지만 이날 바이에른의 공격 자원 세르주 그나브리, 리로이 자네는 각각 파괴력이 뛰어나지만 팀 플레이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개인 플레이가 잦았고 케인과 서로를 활용하는 공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페리시치와의 연계 플레이가 되지 않는 답답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수비에 김민재가 없었다면 보니페이스에게 3골은 허용했을 경기였습니다. 이런 김민재에게 독일 매체들도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독일 DW는 김민재의 발롱도르 후보 선정을 주목했는데요. 이 매체는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낸 뒤 바이에른에 합류했다.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센터백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며 김민재를 개척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 대표팀 수비수였던 사시 쿠마르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쿠마르는 유럽 팀들은 동아시아 센터백들의 신체적 크기나 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김민재는 클 뿐만 아니라 강하다. 이제 손흥민이 공격수들을 위해 했던 것을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시아 수비수들을 지켜볼 것이다. 김민재가 장벽을 깼다. 그는 자신이 한 일과 더불어 아시아 축구를 위해 한 일에 대해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스포르트 빌트는 12일 미넨의 드레싱룸 내 서열을 공개했는데요. 최상단은 요슈아 키미, 토마스 밀러와 함께 해리 케인이 포함됐고 그 밑에 마누엘 노이어가 위치했습니다. 매체는 케인은 미넨 라커룸에서 새로운 임무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이어는 팀을 오랜 기간 떠나 있었기에 최상단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아래 넘버 3 그룹인데요. 미넨에서 계속 뛰어온 레온 고레츠카, 킹슬리 코만과 함께 김민재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매체는 신입생인 김민재의 서열은 의외로 높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부터 리더 역할을 수행했고 미넨에 합류한 이후에도 어린 선수들을 이끌었다. 자말 무시알라 또한 김민재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세 어린 미드필더 무시알라는 10대 시절부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초특급 유망주인데요. 독일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선수가 김민재의 실력과 프로 정신 등을 믿고 존중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재의 엄청난 리더십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영국 축구 매체 나인이 미닛은 김민재를 전 세계 통틀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센터백 6위로 평가했습니다. 김민재의 실력이 아깝지 않도록 투엘 감독이 케인을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